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 표를 보시면 네. 미국의 지금 노동시장 추이인데 최근에 미국의 구인이 확실하게 줄었어요. 예, 구인이 줄었다라는 거는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한 면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구직이 크게 줄진 않았어요. 구직은 살짝 줄고 구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의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임금 상승률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성장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이번 시즌은 주식 월드컵입니다. 저희가 월드컵 팀을 구성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감독진들입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파트너 타이턴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네. 어때요?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그 8월 CPI 발표 이후에 신중론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색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면 또 바뀔 수 있겠죠. 다시 강세론자로. 왜냐면 결과에 따라서 CPI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근데 저는 뭐 뒤에 제가 자료를 뭐 가져와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네. 더 이상 CPI가 아주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연준이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9월 달보다 더 매파적이진 않을 거다. 네. 그러면 확실하게 바닥권은 잡힐 것 같은데 이런 예상과 달리 또 만약에 CPI 지표가 너무 또 높게 나오면 그러면 또 전저점을 깨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형성됐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건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 그럼 이제 완전히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문수당 나오나요? 네,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수당 나온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은 아예 일말에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고 있거든요. 물가와 상승 없이 뭐 2% 대비해서 한참 높잖아요. 진짜 매일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진짜 이야기하는데 왜 저러나 무슨 작전 짠 거 같이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끝까지 간다. 기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진 대표는 다음 주에 방향성 나온다. 네,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하다. 네, 뭐 저는 이번 주 고용 지표보다는 네. 다음 주 CPI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린이들의 세심하고 섬세한 코치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강세론자 한다고 그랬거든요.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상방론자로. 네, 네, 일시적 상방론자죠. 네, 일시적 상방론자입니다. 저는 원래 신중론자인데 근데 그리고 계속 강세로 갔거든요. 그리고 요즘 오늘 이제 제가 원래 잘 TV를 안 보거든요. 근데 증권방송에 돌려보니까 어느 순간 다 강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뭐 저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트렌드구나. 이렇게 조금만 깊어지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파월도 참 말을 안 맞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파월 씨가 보면 안 되는데. 파월 씨. 네, 뭐 안 보니까 뭐 왜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시장 정말 좋을 때는 떨어질 일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올라갈 일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저는 안 치우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도 오히려 나쁜 거 다 해결되고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오늘 네. 진짜 오히려 어닝 쇼크인데 네, 어닝 쇼크인데 재료 노출되고 이틀 전부터 외국인들은 알았다는 듯 미리 매수를 해놓고 한 3, 4일 전부터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는 큰 걱정할 때는 러시아 핵미사일 빼놓고는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오를까요? 이제 저는 이제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낙폭될 그러나 이제 때는 떨어졌으니까 일시적 상방은 나오는 거잖아요. 박스 상단은 쳐야죠. 네, 그렇지. 네. 일시적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방이 되고 나면 다시 저는 박스권론자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상단은 얼마입니까? 2,500 돼요? 사실 이제 큰 폭의 박스권 상단은 2,800 보고 있고요.
좋네요. 네, 큰 폭. 네. 그리고 네. 이제 작은 폭의 박스 상단은 이제 한 2,5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황주병 대표 일시적인 신중론자였거든요. 원래 일시적인 상방론자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식 장바구니가 두둑해졌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두둑해졌죠. 많이 두둑해졌고요. 조금 네. 있다가 수익률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여진님이 오랜만에 어떤 메이크업도 하고 메이크업은 매일 하고 매일 해요. 그동안은 좀 헤어도 오늘 좀 약간 행사 있으셔서. 네. 그것보다 좀 수익률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네. 수익률에 따라서 오늘. 네네네. 네. 자,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여진님 보면은요. 우리 여진님 평소 지금 똑같지 않나요? 평소랑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맞아요. 평소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도코가 함께를 하는데요. 오늘 도코가 오전 중에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요. 여기 뭐 이제 키트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오늘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코 관련한 사안들은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도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입니다. 자, 월드컵의 경기 규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여기서 소개되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번에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10%가 안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로스컷 규정을 또 넣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진님이 앞서 이렇게 좀 오늘 평소랑 똑같이 하고 나온 이후에는 대반전, 와, 엄청나게 추격을 펼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은 선물 한 5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은이 무려 13%나 수익이 났어요. 와. 그래서 이거를 이틀 전인가 팔았는데 익절. 네, 6만 5천 원 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다시 조금 떨어져서 잘 팔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는데 이게 플러스 2%라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아니요, 근데 오늘 몰라요. 지금 네. 다시 또 몰라요. 지금. 네. 그리고 약간 제가 하나 사면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나스닥을 진짜 안 살라다가 한 주를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되게 심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물타기를 조금 해서 마이너스 4%까지 올려놨는데 얘를 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스닥을 하나 샀고 그리고 뒤늦게 그냥 빅스도 하나 사봤는데 요거 한 개. 이것도 0.62% 수익을 났고 달러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지금 제일 비중이 높은 거예요. 이게 2배짜리죠? 네, 2배짜리고 이거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한 마이너스 5, 6, 7%까지 떨어져 있었던 건데 이게 많이 올라서 플러스 4.9%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 현금은 무려 45만 원이나 있고요. 은 팔았기 때문에. 네. 저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5.7로 엄청 올랐어요. 대약진입니다. 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네. 진짜 그러네요. 와. 대약진이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게 조금만 황주병 대표의 말대로만 가면 또 문서진 대표의 이야기대로 다음 주에 이게 상방 변곡만 나온다면은 이게 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3455번님 역수의 여신님. 러브 나왔고요. 날개 달아쭈 해주셨습니다. 지금 45만 원도 있고요. 특히 달러 인버스 같은 경우가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이잖아요.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이때 빅스텝을 우리가 밟으면 꽤 환율 더 그렇죠. 강해 우리 원화 강세 나올 수 있죠. 네네. 네. 잘 잡힐 것 같습니다. 오호. 더 사야 되나요? 뭐 그거는 제가 말씀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러나 현금 45만 원이 있고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미국의 네.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저게 비중이 좀 있잖아요, 여진님이. 네. 저거를 살리기 위해서 코덱스 나스닥 선물 한 주를 한 개 샀다. 샀는데 이게 또 오르네요. 이건 무슨 매매법입니까? 한 주 매매법. 네. 기도 매매법. 예. 네. 한 주 산 것들은 늘 오르니까. 그니까요. 예. 나스닥이 오르면 당연히 글로벌 플랫폼도 오르니까. 이 테크닉 좋습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5.7%의 대약진을 한 여진님이었고요. 자, 오늘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도코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려주식을 또 왜냐하면 이제 현금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진입을 했습니다. 신한 S&P 500 빅스에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0.87% 수익을 지금 올렸습니다. 절반의 비중을 실었습니다. 현금 97만 원 여전히 들고 있는데 오늘 또 매매를 이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월요일이 또 쉬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빅스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간밤에 빠졌잖아요.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또 올랐는데 도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도코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6.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수 접니다. 제가 은철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은으로 한창 달리고 막 은 축축축 가다가 은으로 그냥 승부를 내면 되는데 제가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를 떠안게 됐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래서 저 녀석이 막 마이너스 10%도 넘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이너스 10을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은을 상당히 팔아가지고 퓨처 모빌리티로 지금 다 물을 타버렸습니다. 승부수를 또 띄우셨네요. 제가 이제 얼마나 파셨어요? 거의 지금 은이 30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지금 170만 원 상당이 퓨처 모빌리티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은철진이 아니라 지금은 모빌리티 남자면 모빌리티맨이에요. 모빌리티맨. 그래서 모철진. 네, 모철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에 일단은 손실률은 크게 줄여놨습니다. 마이너스 4%대로 줄여놨지만 저는 은이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금 은은 이제는 아무리 좀 많이 올라도 비중이 너무나 이제 작아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금은 24,000원. 그래서 저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2.72%입니다. 모철진으로서 이제부터는 퓨처 모빌리티가 미래 전기차와 자동차가 잘 되기를 또 오늘부터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가 정리가 됐고요. 1위는 접니다. 마이너스 2.72%고요. 2위가 이여진님 마이너스 5.7, 3위 도코 마이너스 6.4. 그러나 도코는 100만 원의 현금이 있고요. 여진님은 지금 상방 풀 포트이기 때문에 상방만 터지면 날아가죠. 네,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저요? 저 위까지, 저 위까지 갑니다. 위까지 가볼까요? 네,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감독님들 전문가들의 시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키워드 추첨을 통해서 ETF를 많이 다 창고에다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랬고 지금부터는 이제 웬만한 커버를 다 해놨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도 이 ETF가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소개를 해 주셔도 되고요. 뭐 특별한 게 없다면 지금부터는 시장 전망 위주로 많이 이번에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 문스닥 상방 뭐 쓰러져도 상방의 이 남자에서 지금 신중남으로 바뀌었는데요. 시장 전망 볼까요?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원래 엄청나게 강한 강세론자였다가 이제 신중론자로 바뀐 건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 표를 보시면 미국의 지금 노동시장 추이인데 최근에
미국의 구인이 확실하게 줄었어요. 예, 구인이 줄었다라는 거는 노동 시장이 좀 타이트한 면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구직이 크게 줄진 않았어요. 구직은 살짝 줄고 구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노동 시장의 이제 공급,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임금 상승률도 좀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 네. 이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임금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임금이 오르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 좋아요. 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건 사실은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네. 요게 잡히면 제가 보기에는 원래 때처럼 그러니까 임금은 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이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지금 오펙에서 감산을 했잖아요. 200만 배럴인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200만 배럴을 감산을 했지만 실제 감산율은 50만 배럴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오펙에서 증산을 할 때도 제대로 증산한 나라들이 없어요. 네. 중동 국가들 정도만 증산을 했지 나머지는 쿼터별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산되는 거는 중동 국가들 일부 정도만 감산을 하지 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앙골라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아니면 뭐 중동 내에서도 리비아 이런 애들은 감산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블랙마켓으로 또 푼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키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여전히 높은 위치입니다. 네. 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가가 다시 100불, 120불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다음 최근 들어서 미국의 가솔린 가격에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했다. 이것도 물가는 좀 잡힌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물가만 잡혀주면 시장은 확실하게 반등은 나온다. 지금 연준이 계속 이런 말은 하더라도 결국 물가 잡히는 거 보면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틀 겁니다. 피봇을 할 건데. 그 잠깐 베네수엘라 원유 그럼 가능성 높아요. 저는 이번에는 가능성 이란보다 높다. 네, 훨씬 높다 봅니다. 훨씬 높다. 왜냐면 네. 지금 그 바이든이 발등이 불 떨어졌거든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봇을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쪽을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아니. 엄청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이 가서 퍼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쉐브론이요. 네, 네. 그런 걸 감안하면 확실하게 원유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추가적인 급등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추세 하락을 이야기하는 제가 신중론자로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 때 리만 사태처럼 터지는 거 아니야? 제가 단언컨대 아니라고 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미국 기업의 이익이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꺾였어요. 네. 꺾이고 닷컴 버블 터졌죠. 추세가. 네. 그다음에 리만 사태 때도 이미 미국 기업의 이익은 꺾였어요. 네. 그리고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번 봐보세요. 보면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 증가율은 꺾였을지 몰라도 실제로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는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추세 하락은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논거입니다.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뭐 핵심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임금 같은 부분도 지금 구인구직 타이트한 게 풀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동 시장이 조금만 나빠지면 임금은 네. 뚝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제 물가 안정이 될 것이고 유가 미국이 잡아준다. 네. 맞습니까? 저는 미국이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확실합니까? 중간 선거 전까지 100불 넘으면 안 된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이익은 아직은 안 꺾였다라는 세 가지 논거로 결국 네, 올라갈 것이다. 네. 다만 다음 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짧은 일시적 강세론자 황주명 대표. 네, 지금은 일시적 강세론자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깻잎 논쟁보다 더 심한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저점 논쟁이라고. 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네이버 저점이 어디냐고 저한테 엄청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예,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뭐 16만 원 언더에서는 이제 뭐 크게 같이 무리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이 자리 저점이다라고 잡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분할로 어떻게 접근하는 정도의 전략인데 네. 가치 밸류에이션으로는 저는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뭐 여기서 한두 번 더 빠지면은 뭐 크게 메리트 있지 않을까. 지금도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제 네. 또 그제 네. 제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큰 액수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어제 그제 같은 경우가 진짜 바닥 같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엔비디아의 그 악몽이 네네.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의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황주병 대표는 네이버 부분은 일단 요 언저리다 저점은. 예전에 그 삼성 SDI도 저점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 불났을 때 한 8, 9만 원이 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7만 원까지 빠지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들고 있었으면 80만 원이니까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물론 플랫폼 회사긴 하지만 1위 회사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메리트 있을 거고 네. 뭐 한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그 아무도 모르지만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빠짐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나중에 올라갈 때 기대치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네이버의 네. 주가 논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네.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시장은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큰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저는 항상 작은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자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큰 종목은 올라가다 일시적으로 이제 멈출 거고 근데 오늘은 이제 상승했던 9시 20분 기준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9시 20분 기준 자료인데 다 보시면은 잘 못 들어보셨던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대우부품, 코디엠, 뭐 넥스턴바이오, 스킨앤스킨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막 상위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중소형주가 이게 웬 난리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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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런 기업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못 들어보신 기업들인데 제가 말했던 장이 이런 장세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잘 분석해서 좀 알짜배기 회사들 이건 좀 위험한 회사들은 또 배제시키고요. 그런 거 잘 선택하신 다음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좀 소소한 용돈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장세가 이제는 유동성 부족이라는 건 100% 인지를 했고 큰 기업들 중에서는 일시적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돌아가는 원래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박스핀 장세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장세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로 시장을 끌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2,500 가기도 힘들 텐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 상방론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큰 종목들이 한 2,380에서 500 사이를 만들어주면 만들어줘야죠. 그럼 또 다시 중소형주들이 계속 돌아가는 네. 전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지금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동산으로 치면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면 네. 지금은 경매를 잘해서 좀 복잡한 것들을 풀어내면 오히려 큰 수익이 나는 경매 장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일반 투자자들은 근데 큰 종목을 좋아하니까 맞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중소형주를 공부를 잘 네. 못하니까 큰 종목에 대한 뭐 분석도 좀 해주세요. 큰 종목들은 전체 이제 시장 전망이겠죠, 그게. 네. 예, 큰 종목들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크게 무리 수는 없는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멈춰 있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매매가 좀 필요한 장세고 네. 오히려 지금 저점 논쟁 나오는 기업들이 저점이 나왔을 때 좀 공략하는 주식은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지수를 통해서 아마 큰 종목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수 전망, 시장 전망. 네. 제가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예전에 갖고 왔던 거 그대로 그냥 갖고 왔거든요. 라인 그려져 있는 거.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파란색 안에 들어오면 참 우울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저 파란색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00에서 2280 사이는 안 깰 거라고 봐서 저기가 이제 수면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저 수면 위로 벗어나려면 2370을 돌파해야 됩니다. 2370을 돌파해야 되는데 2370에서 2500 사이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를 것 같아요. 2370에서 2500. 정확히는 그때 선 걷던 게 2377이네요. 네, 그렇죠. 네. 2377에다가 거놨었네요. 네, 그 저거를 네. 돌파해야 된단 말이죠. 네, 저 자리 돌파해야 돼요. 저 자리가 되면은 조금 또 이제 왔다 갔다 거릴 건데 네. 어쨌든간 저 수면은 말도 안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2377에서 한 2560에서 80 사이 최종적으로 한 284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는 보는데 네. 그 이상은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하거나 큰 종목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2480에서부터는 좀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 근데 뭐 어차피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분들 좀 장기적인 좀 플랜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그냥 더 위험하니까 네. 2377이 돌파되는 데까지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여유 있는 분들은. 네, 근데 조금 이제 좀 싸게 사는 것도 또 사람의 심리니까 양쪽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2377 돌파 확인하시면 네. 되고 좀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살짝 분할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ETF 상승 하락 그 종목 비교를 보게 되면 오늘 정말 재미없는 장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상승과 하락을 보는데 아까 저도 이제 그 말 이야기 쪽에서 저도 맞다고 보는 게 문선희 대표님 쪽 이야기가 원유랑 구리랑 지금 반대 포지션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유가
급등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유가 급등하면 구리는 당연히 따라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유도 한계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저점 논쟁 내는 종목을 좀 주의 있게 보시고 중소형주로 트레이딩한다면은 좋다. 그래서 일시적 상방론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짧게 말하면 네. 이게 이제 국내 주식이 너무 안 가는 이유 중에 우리나라 그 대형사의 이제 이 오너들이 야수의 심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 제가 ARM 인수를 안 하는 걸 보고 왜 이거 말고 그러면 좀 삼성전자가 돌파구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비싸지 않아요? 80조는 지금 현금 나 120조 있는데 80조를 한 번에 쓰라고? 아니 한 번에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손정희 회장도 지금 급할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아니면 딜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삼성만한 거 없어요 캐시.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딜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건 아쉽고 또 하나 이번에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했잖아요. 왜 그때 유튜브는 그거보다 더 쌌을 때는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사는지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강하게 할 때 못 해주니까 자꾸만 주가 입장에서 자꾸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주를 자꾸만 관심권에서 좀 멀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이번에 이런 거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재계관계가 약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너무 안전제일주의야. 그러나 예. 어쨌든 대형주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 시장도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화요일 날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